국민의힘 선대위가 다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오전에 만나서 유능한 선대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오늘도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창년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두 분 모시고 77일 앞으로 나가온 대선 전국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전국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또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모두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났잖아요. 국민의힘 내용 상황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 시간에 나와서 네.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이른바 이제 갈등이 봉합되고 난 다음에 갈등이 봉합된 뒤에 울산 회동 말씀하시죠? 울산 회동 이후에 언젠가 윤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냥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내연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죠.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네.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윤핵관. 윤핵관. 으로 이제 상징되는 그런 일군의 인물들이 있고, 네. 저 구주류라고 봐요. 그거를 굳이 예, 표현한다면. 구주류들. 예, 그리고 예.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세력들, 그럼 구주류 대 신주류. 신주류의 개념 예. 굳이 이제 도식화한다면 그런 이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그게 좀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그 올바른 처신이냐,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별개의 문제고. 예. 그렇다더라도 그게 전 본질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질이었다. 예. 본질이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세요? 조 교수님 같이 나오니까 참 편하네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라고 그렇군요. 예. 할 수밖에 구주류 없고요. 대 신주류의 권력 투쟁 뭐 그걸 이제 성격이 있다. 구주류냐 신주류냐 이렇게 긋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처음이잖아요. 정치 초년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친한 사람들을 주위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네. 조언을 얻어야 되니까 예.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하면서 그 주위를 포진하고 있으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윤 후보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네. 그 윤 후보의 마음, 윤 후보의 뜻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전해 들으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좀 뜨악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는데 시스템 일에 자꾸 얘기를 하죠. 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윤 후보의 뜻을 전달받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근본적 불신 이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뒷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 방식을 두고 자신과 의견이 매우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이제 그 교수 출신 의원들, 그렇습니다. 예, 의원들이 최근에 이른바 이제 시간 강사 채용 관련한 윤 후보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이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를 너무 동일시한다든지. 그거를 관행이었다라는 내용의 관행이었다라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 이거가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 했던 거죠. 그랬군요. 국민의힘이 이제 교수 출신 의원들이 8명이 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각이 다른 거죠.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촉발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윤 후보의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안 나서려 한다라든지 예. 거기에 대한 또 더 본질적인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뭔가 방어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아까 노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선대위와 후보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와 후보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뭔가 어쨌든 간에 어떤 윤 후보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네. 또 하나가 어느 캠프나 어느 선대위나 다 그런 건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이 비유를 하자면 예. 밥이 아직 뜸이 안 들었는데 네. 뜸이 들기에도 멀었는데 밥그릇을 들고 밥을 이제 챙기려 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밥그릇 챙기기 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캠프나 다 그런 거 다 있어요. 네. 그런 게 다 입에 없겠어요. 권력을 이제 나눠 가지고 하는 건 다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과도하게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의 상징적인 단어가 전 윤핵관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좀 봐요. 그렇군요. 거기 윤핵관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고 예. 그분들이 꼭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한 식의 인식을 자꾸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억지로 봉합됐는데 다시 불거져서 다시 나타난 하나의 그 현상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윤 후보가 그 지금 선대위 안에서 있었던 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그 갈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그 사실관계야 보고를 받았겠죠. 사실관계야 알았겠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차원이 좀 다른 거겠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갔을 때 예. 처음 초기 반응이 이제 그 윤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바람 쐬러 갔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죠. 리프레시하고 올 거죠. 그러니까 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태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잘못하는 거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떤 양측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면 조수진 의원과 이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예, 문제가 예. 있다면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단호하게 정리했어야 되는 거죠. 아. 아니,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 조수진 의원은 윤 후보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윤 후보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리고 통화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나무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수진 의원을 엄하게 꾸짖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무슨 뭐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네.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 조직을 만들었으면 예. 그 조직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후보의 역할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설사 조수진 의원이 자신한테 친하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면을 세워줬어야 되는 거죠. 네. 엄하게 조수진 의원을 꾸짖든가 빨리 가서 즉시 사과하고 뭐 이 말을 뭐 사퇴하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민주주의란 건 다 그렇죠. 뭐 이 당사자끼리의 오해와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넘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뭐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 오늘 다른 이유를 또 댔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의 김철근 정무실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수진 최고 가서 사과하고 대표가 사과를 받아주고 이러면 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또는 뭐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이나 보고가 제대로 정확히 안 되면 그 중간 전달자나 보고자는 누굽니까? 이른바 윤핵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이 되고 뭐 조직본부는 뭐가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는 멍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예. 뭐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쫙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네, 이 윤핵관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찬희 교수님, 윤핵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로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대표로서의 처신이 대선지 불과 77일 정도 남았나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맞는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아까도 노 교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을 좀 윤석열 후보는 자꾸만 이렇게 어떠한 별거 아닌 걸 환원시키려는 것 같아요. 아, 환원론 같은 거 굳이 얘기한다면 예. 윤석열 후보가 이 사태 심각성을 절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잘 쉬셨느냐 만났을 때 네. 그건 이준석 대표로서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아, 대표가 당무까지 거부하고 자명을 했는데 만나고 나서 잘 쉬셨느냐 얘기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예. 민주주의가 그런 것은 하는 현상인데 그걸 잘 조정해내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 내부에서의 그 정치조차 실패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자꾸 그렇게 환원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치부시켜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는데 이게 오히려 더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했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뭐 별다른 큰 변동이나 그런 걸 지금 취할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적에 이렇게 선대위를 거대한 선대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제대로 움직이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뭘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접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그러게 뭐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복귀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지금 보고 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과거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파리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윤핵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앞에는 상당히 큰 어떤 이 분기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네. 다 정리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모든 걸 맡기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나서 가지고 예. 모든 걸 지휘하고 나가든지 이렇게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어정쩡하게 지금 뭐 봉합하는 상태가 되면 예. 이런 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선대위 구성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선대위 선대위 구성하게 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기 전에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실 거라고 생각했고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뭐 미적미적거리다가 거의 한 달을 끌어서야 겨우 이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겼죠.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면 총괄 선대위원장의 이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총괄해서 모든 일을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지휘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역할이 없었잖아요. 과거 같으면 상당히 많은 그 얘기들 하고 뭔가 지휘하는 볼 텐데 지금까지 조용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그야말로 그 핵심 측근 위주로만 움직이고 실제 공식적인 선대위 조직을 소외시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자기 어떤 일정이라든지 모든 선거 운동을 측근 위주로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윤핵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측근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겨놨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에 선대위 조직으로 움직일 것인가 윤석열 하는 선택을 후보는 해야죠. 선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 뭔가 한마디 하시면 그냥 뭐 다른 사람 조용히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긴 모셨는데 뭔가 그 실제 어떤 그 공식적인 조직은 패싱하고 그야말로 예. 패싱하고 측근들 위주로 움직였다 그런 얘기죠. 현재까지는.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2030 젊은층 특히 이대남에 큰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 선대위 앞으로 대선에 7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타격이 클 것 같습니까? 일단 예. 선대위라는 게 뭐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보도량이 많으니까 네. 이게 뭔가 저쪽 집안에 난리가 났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사실상 입당할 때부터 윤 후보가 입당할 때부터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패싱 네. 논란이 그때부터 있었고 이번에도 이수정 교수라든지 신지혜 위원장 영입할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이대남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지난번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 때도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했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의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갈등이나 갈등 상황이 노출되는 상황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빠진다. 그럼 그건 선거에 있어서 지금 가뜩이나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추세 자체가 지금 윤 후보가 자꾸 빠지는 추세예요. 지금 네. 11월 5일 날 후보 선출되고 지금 37일, 38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예. 상태에서 이 대표까지 빠진다. 이건 뭐 타격이 좀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선대위에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표님은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예전에 잡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굉장히 깊은 양해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언론계의 진정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전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앞으로 윤 후보를 도와서 이런 것들이 저희 당에 방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자리가 여성 기자협회 60주년 기념식이었는데 최근 갈등을 빚은 조수진 최고위원도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기자 출신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답답한 심경 있겠지만 최근에 70여일 앞두고서 선대위를 저렇게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원조 JP 김종필 전 총리, 지금 홍준표 의원도 JP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준표 형이라고. 예. 원조 JP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것 끝까지 참아야 한다. 근데 정치인은 참을 수 없는 것도 끝까지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예.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적 동물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좋다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정말 끝까지 어떤 일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개인적이라면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았어야 네, 했다.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좀 전에 얘기할 때 뭐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른바 목리로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어떤 여론이 정말 싸늘하게 등을 돌린다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명분이 좀 주어지면 네. 본인의 역할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부에서는 이준석 그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 그 만나는 거리 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같이 윤석열 후보가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왜 후보만 나가야지 저렇게 이준석 대표도 같이 나가서 그러느냐라고 예. 하지만, 만약에 이준석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그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말도 사실 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설사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예. 그걸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 정치력인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항상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자꾸 비유하는데, 보고 독이 있는 보고 아시죠?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제도 자신의 SNS에 보고를 믹서기에 그냥 갈아버리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서 선대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 비유를 자꾸 쓰던데 무슨 보고 뭐 요리사 이야기하면서, 근데 보고 요리사는 뭐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함부로 칼 들이대지 말고 하라 하면서 믹서기에 갈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고 요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치적 주요 이슈를 다룰 때 보고를 다루듯이 잘 다뤄야 한다라는 뜻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보고 요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대표 생각은 보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라는 게 독이 있는 예. 음식인데 그걸 잘하면 맛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거기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발언이 네. 썩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현재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저걸 다시 또 이준석 대표에게 계기나 명분을 줘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꼭 선대위에 복귀를 하든 하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 대표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계기나 명분이 사라진다고요. 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제가 국민의힘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려스러운 거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차라리 차제에 잘 됐다, 눈에 가시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 못하겠구나. 일부 윤핵관들이 그런 일부 생각할 수 윤핵관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 사태는 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나온 얘기들 뭡니까? 호가호위, 윤핵관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소통 부재. 이게 하나의 맥락에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얘기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언론에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 상황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YTN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지지율이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라는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ABC 이제 세계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 하면 각각 다르게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예. A의 추세를 쭉 보고 B의 추세를 쭉 보고 한다면 예. 조금 뭐 그거는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둘 다 지금 윤 후보와 이 후보 둘 다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렇군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서도 약간 소폭 상승이고 네. 윤 후보는 대폭 하락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추세인 거죠. 현재로서.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지금 뭐 거의 동률로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윤 후보가 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네. 내부 총질 때문에 내부 갈등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배우자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배우자 리스크도 그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대위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과거에 다 그랬어요. 아무리 네. 크게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아. 무슨 뭐 위원장, 무슨 본부장 아무리 만들어놔도 거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래요. 네. 선대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추장만 있고 인디언은 없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사달 무슨 장자 달고서 회의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없다.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오합지왕이라고 했던가요? 예. 오합지장이라고 왕이라고 했죠. 오합지왕, 예. 전부 다 왕노로 하려는 사람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실무에 땀나게 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결과 아주 결정적으로 보인 게 뭐냐면 네. 김건희 씨 의혹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경선 전부터 오래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참여할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 YTN가 그 카메라 예, 보였을 때 얼굴을 가리고서 이렇게 뭐 목덜미를 쥐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아마 역대급 참사로 기록될 거예요. 아마 네. 대선 때마다 아마 되풀이될 얘기인데 그것처럼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오랫동안 내도 그 네.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만 많이 모아놓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는 그게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도 원인이 있고 네네. 지금에도 계속 이렇게 내홍하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지금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야 간에 또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은 지금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준 원내대표에게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생각 없으신가요?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어쨌든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부부장이 그 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뭐 대장동 파헤치려고 하자 뭐 후보님 측이 뭐 입사 지원서 논란 터뜨렸다는 주장이고 그분의 판단이겠죠. 그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얼마 전에 또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대장동 관련 인물들 가운데 핵심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었죠. 자, 두 사람의 이딴 극단적 선택,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 사안에 연루돼 있다라고 볼 증거는 없잖아요. 예.
지금 이 핵심,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윗선 수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기 1처장까지 개발팀장까지 이분까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더 이상 윗선 수사할 동력이 거의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부담으로 고소에 남을 수 있어요. 네. 특검은 뭐 어차피 여야가 지금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특검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또 특검이 개시될 때까지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거의 30일이 필요하고 어차피 대선 전까지는 뭐 규명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유권자들의 각자의 판단으로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꼭 투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그거 없이 못할 지금 거예요. 진행될 나중엔 가능성이 높다. 규명이 언젠가 될 거예요.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아마. 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무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게다가 특히 지금 오늘 극단을 선택한 이분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네. 피의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굉장한 압박을 받은 것 같긴 하다라는 거고. 네. 오늘 아까 말씀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무슨 김진국 수석 관련 이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죠. 네. 그건 뭐 지금 이쪽에 국민의힘의 주장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 두 사람이 연이어 거의 열흘 만에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렇다면 이건 진짜 밝혀야 된다 여론이 지금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자꾸만 묻히잖아요.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이슈가 다른 네. 이슈 또 덮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덮입니다만 덮일 수 없다라는 걸 자꾸 뭔가 증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후보 지금 전북을 찾았죠. 전북대학교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지금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고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뭐가 위반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 청년 행사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자유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국민층이나 아니면 물배 오신 분들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취지의 말씀이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우리가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일부분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지배당하거나 자유인이 아니죠.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또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네. 네. 어제 있죠. 어제 제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또 그 전에도 뭐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자꾸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각이 위축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될 아젠다에 대해서만은 좀 참모진들을 조금 두더라도 그 내각과 소통해 가면서 할 때는 저는 뭐 그런 일을 보좌해 주는 정도의 인원만 남겨놓고 그냥 행정부처 내각과 직접 소통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크게 개편할 생각입니다. 네. 연합뉴스 TV의 서영석입니다. 오늘 이세종 열사 추모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 그 비석은 그래서 제가 참배를 못했고요. 또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또
맡고 있는데 그거를 물리적인 충돌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분이 이제 사망하신 그 장소, 돌아가신 그 장소 보니까 거기가 학생회관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7구 학번이더군요. 그리고 5.18 때 저도 대학 2학년이었는데 그분도 2학년이셨고, 그래서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후반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소홀한 거 아니냐. 대구 경북 일정에 대해서 제가 또 대구 경북은 아무래도 경선 때 다른 지역보다 좀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또 이제 가야죠. 네. 네. 제 처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언급할 지금 내용은 없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우리가 여성을 존칭할 때는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질문하실 건 많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유 기자. 네. 정말 못 살겠다는 마음에서 다들 나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자영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또 괜찮은데 식당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정부의 그 거리두기 방역 그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방역이 되느냐. 이게 소위 이제 격리 정책인데,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비과학적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거의 낭떠러지로 왔습니다. 대출도 많고, 그래서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그리고 원리금을 갚을 정도의 매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제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지 또 늘상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와 함께 지내도 사회가 이제 면역을 높여가고, 또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를 목숨은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제 이런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못 살겠다는 외침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좀 질문하실 건 많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사실은 가야 되는데. 예, 그냥 오늘 네. 하나만 받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태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계신가요? 글쎄 본인이 그렇게 이미 어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그 결정을 번복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제게도 이 일은 나한테 좀 전적으로 맡겨달라. 저도 그리고 여기 후보가 직접
이 일에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님도 많이 만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우리 조수진 단장한테 깊이 사과를 하고 좀 설득을 잘 하라고 했고 직접은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저보고도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 이준석 대표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당무가 또 선거 때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당무를 잘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다들 같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망 관련해서 네. 너무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까 선대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총괄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그런 정도로 지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금 전북을 호남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전북을 찾았는데 기자들의 현안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 정치인으로서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대위 복귀 관련해서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김종인 위원장도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노동일 교수님, 선대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거의 정권을 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때부터 네. 총괄이란 이름이 뭡니까? 붙었으면 총괄을 하시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그야말로 측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기에 이제 문제의 그 핵심 원인이 있는 거죠. 예. 그 측근들을 뭐 윤핵관이라고 부르든 뭐를 부르든 그건 좀 다른 얘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일 다 맡겨달라. 처음 했을 때 처음부터 다 맡겨서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걸 총괄하게 했다면 이런 사단이 벌어져라도 본인에게까지 부담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 정확하게 선대위를 구성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셨으면 그분이 총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예.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저게 정치예요. 지금 이 갈등이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기더라도 후보가 이기는 거고 예. 책임을 져도 후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그게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맡기든 아니 자신이 장을 하든 그건 윤 후보의 몫이고 어쨌든 정치력과 리더십을 이번에 발휘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주요 현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